속보. 한국 정치권에 초대형 폭풍이 덮쳤습니다. 나경원 의원, 그 끝없는 강경 공세가 이제 치명적인 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수처가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발표한 오늘 정치권 전체가 들썩이고 국민들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뒤에도 나경원은 여전히 수사 자체를 위법이라 우기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정치적 의견일 뿐일까요? 아니면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 도전일까요? 관저 앞에서 직접 영장 집행을 막아선 그 장면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극단적 비유까지 모든 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법을 아는 판사 출신 정치인이 법원 판결을 끝까지 부정하는 이 아이러니 사회 바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나경원 의원 그 고집이 불러올 후폭풍은 상상 이상입니다. 과연 이 사태는 어디까지 갈까요? 국민의힘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법적 책임 추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숨가쁘게 전해드립니다. 나경원이 그렇게 끈질기게 설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 역풍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정당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내란 범죄로 확장한 전 과정이 하나의 위법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단호한 결론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절차마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 관할을 근거로 완벽히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사안이라며 나경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별도 입장을 낼 가치조차 없다고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견해의 다양성 따위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명명백백하게 판단한 사안을 한 정치인이 끝까지 부정하고 그 부정을 치졸한 정치 무기로 마구 휘두르는 뻔뻔한 태도입니다. 법치의 기본은 각자의 확신이 아니라 모두가 합의한 절차입니다. 그 절차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법치는 무너집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정한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다투면 됩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계속 불법 딱지를 붙이며 국민을 선동합니다. 자신의 왜곡된 해석이 법원의 권위 있는 결론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듯한 오만방자한 말투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를 넘어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입니다. 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때 사회 전체의 바닥이 썩어 들어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경원이 단순히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월 한남동 관저 앞에서 3,040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2차례나 물리적으로 막았었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 우기며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가로막은 명백한 집행방해 행위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공권력에 대한 조직적 도전입니다. 윤석열이 체포된 뒤에는 공수처를 한국판 게슈타포라고 공공연히 비하했습니다. 권한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작전하듯 불법 체포를 자행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국가기관의 적법한 강제 집행을 나치 비밀경찰에 비유하는 이 극단적 언어는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 악마화입니다. 그 말은 수사기관을 완전히 악마로 만들고 지지자들에게 폭력적 저항까지 정당화하는 위험한 신호로 작동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현장에서 곧장 행동의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공수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아닙니다. 법원이 명백히 적법하다고 확인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막아선 이 반법적 행위가 도대체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관저 앞에서 벌어진 그 장면은 평화로운 의견 표명이 아니라 노골적인 집행방해 공권력에 대한 직접 도발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높은 지위는 면책특권의 방패가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몸으로 막아선 순간 법치는 심각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진심 어린 사죄와 철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쟁이 아닙니다. 이건 최소한의 헌법 질서를 지키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그 사과 요구를 정면으로 왜곡했습니다. 사과라는 말 뒤에 즉시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는 완전히 엉뚱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중단된 5개의 재판도 당장 재개하라고 고함쳤습니다.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영장 발부 집행의 철저한 적법성입니다. 그 결론은 누구든 무조건 체포하라는 정치적 선동구호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강제 집행은 정당하다는 단호한 법적 확인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그 법적 확인을 교묘하게 이용해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건과 대통령을 끌어와 위협하고 윽박지릅니다. 법원 판단을 부정하면서 그 판단을 방패로 삼아 상대를 공격하는 이중적인 꼼수입니다. 법치를 입에 올리면서 수사와 체포를 정치적 협박과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도 없고 내란 시도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경원은 완전히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으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거짓 프레임을 씌웁니다. 법치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 혐의 소명과 절차 적법성으로 작동합니다. 윤석열 사건의 핵심 쟁점도 바로 그 절차였습니다. 그 절차가 적법하다는 명백한 판결이 나왔는데도 자신의 집행방해 책임은 외면하고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논점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영장 집행을 왜 조직적으로 막았는지, 왜 그 행위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니 대통령을 끌어다 값싼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나경원이 계속 들고 나오는 헌법 84조도 똑같이 왜곡된 주장입니다. 대통령 불소초 특권 조항을 내세워 공수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고 판결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고집하면 남는 건 법률 해석이 아니라 순전한 정치적 완집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수사권과 관할 문제는 오직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사법 질서입니다. 법원 결론이 불만이라면 정당한 법적 절차로 다투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판결을 부정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이 법으로 정정당당하게 푸는 것입니다. 가장 답답하고 분노스러운 점은 나경원이 법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이라는 소문까지 파다합니다. 이런 법 전문가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그 판단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 국민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법원을 조롱하고 법치를 흔드는 장면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가 흔들릴 때 사회가 얼마나 빠르고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한다는 인상이 너무도 강하게 남습니다. 국민의힘 전체의 침묵도 똑같이 비겁하게 읽힙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이 태도는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관저 앞에서 벌어진 그 생생한 집행방해 장면이 국민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법원이 적법성을 확인한 뒤에도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했고 그 잘못된 선택을 지금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인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사법부 판단을 무조건 존중해야 합니다. 불복이 필요하다면 법이 정한 정당한 경로로 다투면 됩니다. 침묵은 결코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끝없는 말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조직적 동조와 선동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 집행을 몸으로 가로막고 이후에도 판결을 부정하며 같은 왜곡 프레임을 계속 확산시켰다면 그 사회적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특검이든 검경 수사든 어떤 타협 없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증거인멸 같은 기술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권력형 사건에서 수없이 반복된 특권층 봐주기, 관행과 법 앞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오랜 분노와 불신이 폭발 직전까지 누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칼같이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물같이 느슨한 이중잣대법 집행이 계속되면 결국 법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무너집니다. 나경원이 던진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극단적 모욕도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민주사회에서 수사기관을 낱이 비밀경찰로 몰아세우는 순간 법 집행은 정당성 경쟁으로 전락하고 그 경쟁의 끝은 결국 폭력과 혼란뿐입니다. 법원 판결이 명백히 나왔는데도 여전히 그 왜곡 프레임을 고수한다는 건 다음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저항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위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단호하고 철저한 책임 추궁입니다. 정치적 타협으로 슬쩍 덮으면 더 큰 국가적 재앙이 훨씬 쉽게 터져나옵니다. 이 사안은 결국 국민의 힘이 법치를 어떤 이중적인 태도로 대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필요할 때는 법치를 목청 높여 외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법치를 노골적으로 부정합니다. 법원이 적법하다고 확인한 영장 집행을 스스로 막아선 뒤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는 건 그 자체로 완벽한 자가당착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나 정치 공방이 아닙니다. 법원 판단을 겸허히 존중하고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성숙한 정치입니다. 그 기본적인 선을 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헌정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나경원과 관저 앞에 함께 섰던 모든 이들이 그 무거운 책임 앞에서 결코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 예외가 허용되는 날 그 예외는 곧장 국민의 삶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나경원은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나와 동일하게 해석한다며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치에서 다수의 해석은 그저 참고일 뿐 법원의 판결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사권과 관할 영장 발부의 적법성은 실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절차를 놓고 오직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공권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아선 그 장면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 더욱 잔혹하고 절망적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규칙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법은 약자에게만 칼같이 엄격하다는 냉혹한 체감이 이미 뼈저린 현실입니다. 강자에게 끝없이 관대한 장면이 계속 반복되면 공동체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고 그 파편은 모두의 삶을 찌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엄청난 비용은 국민 모두가 고통스럽게 나눠 떠안아야 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안전이 위협받고 미래마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이 중대한 문제를 그냥 정치 공방으로 낮춰서 소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영장 집행을 막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 반법적 정치가 통용되면 그 무거운 대가는 결국 무고한 시민들이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도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나경원은 지금 당장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부정하고 법치를 무너뜨릴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 태도가 바로 국민의 힘이 왜 회생 불가능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란의 여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